부정 적분이 뭐냐? 근데 뭐 미적분이랑 미분적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x제곱입니다. 얘가 x제곱이에요. 그럼 얘 미분 때리실 수 있죠. 미분을 때리면요. 얘가요. f'x가 이렇게 기호가 붙게 됩니다. 미분을 때리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계산이 되냐? 2x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란 거냐면요. x제곱이라는 함수를요. 미분 때려서 f'x라는 누구를 만들어낸 거냐면요. 도함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얘는 f'x는 기울기 함수입니다. 도함수는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울기 함수예요. 기울기 함수를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면 얘를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오게 돼요.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그죠? 상수 미분 때리면 0이 되니까. 상수 미분 때리면 0 된다는 이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적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f'x가요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얘를 미분 때려볼게요. 그러면 얘도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수가 달려있는 무수히 많은 함수가 있을 거예요. 걔를 다 미분 때려버리면 다 얘가 돼요. 근데 적분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함수의 원래 모양의 함수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도함수의 원래 함수를 구한다. 이게 적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얘네들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의 원래 원형이 어떤 형태였는지 찾아갈 때는요 못 찾아요.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식들의 형태를 잘 들여다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식들은요 다 x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x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상수 항만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다 x제곱을 가지고 있는데 상수항만 틀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적분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러면 나는 이 함수 f'x의 원래 함수 fx를 찾아 나갈 건데 대충 어떻게 생긴지는 알겠어요. x제곱이 있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상수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c라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 c는 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분이라고 불러요. 얘를 적분이라고 부르는데 고등수학에서 방정식 푸실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없다 그럴 때 뭐라고 썼냐면 부정이라고 썼잖아요. 이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똑같습니다. 적분을 하긴 하는데 어떤 하나라고 얘기를 못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뭐를 붙이는 거냐면요. 부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명확하게 하나로 지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적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호로서 얘를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호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요. 그 적분한다의 기호를요 요렇게 써요. 썸이라는 글자를요 위아래로 쭉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인테그랄 발음이 좀 쩔어요. 예, 인테그랄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x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dx라는 얘를 써주시고요. 얘를 계산했을 때 누가 되냐?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 자체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얘 함수는요 적분 상수라는 게 붙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용어는요 이거는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적분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얘를요 P 적분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적분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피해자, 피해자. 그 가해자. 얘는 적분을 당하는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요 적분을 하긴 할 건데 어떤 변수로 적분하냐, 그걸 나타내는 얘는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적분 변수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이 함수의 원래 모양이에요. 이 함수의 원래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시 함수다 이렇게도 부르고 부정적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분 상수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적분 상수입니다. 해석하시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요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는 거 있죠. 좀 더 갑시다. 가다가 말았어. 이 식으로 가는 거.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미분한다 이렇게 불러요. 이 식을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식에서 이쪽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분한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또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이 문자들 사이의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문자들 사이에 이거 보시면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이거 미분 때리면요 f'x라고 이렇게 써요. 뭐하면 미분을 때리면 이런 기호를 미분 때리면 미분했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 위에 프라임 기호를 붙입니다. 그리고요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을 했다 이렇게 불러요. 프라임 기호가 있는 건요 적분하면 프라임 기호가 사라집니다. 프라임 기호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 대문자 fx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대문자 fx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 얘를 미분하면요 소문자가 돼요. 얘를 미분하면요 소문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소문자를 적분 때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오게 되냐, 대문자가 돼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문자 미분 때리면 표시하기 위해서 소문자 써요.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 미분하면요 소문자에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프라임 기호를 붙인 거예요. 적분하면요 프라임 기호가 사라지면서 소문자 됩니다. 다시 적분하시면요 대문자가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호들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정적분의 뜻이고, 그리고 얘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라지 fx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 라지 fx를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적분은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분은 미분의
연산입니다. 적분은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예요.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적분은 증명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원시함수를 미분 때려서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면요, 적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미분 때려서 얘가 나온다면요, 그거는 적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미분 때려서 피적분 함수가 나오면 돼요. 그게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호를 보시면 결국 얘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책에 보시면 fx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해서 대문자 f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 적분해서 얘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요.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온 건 fx를 적분해서 대문자 fx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겁니다. 소문자 이거 프라임 기호 붙여서 이렇게 적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xn에 뭐 저쩌고 부정적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분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요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어디를 보시면 150페이지죠. 150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를 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은요, 순서가 있어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fx dx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소문자를 적분 때리는 거니까 대문자 c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소문자 fx를 적분 때리면요, 대문자 fx가 되고요. 적분은 어떤 특정한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분상수 c, 부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식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두 개의 식 있죠.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분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를 미분 때릴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미분 때릴 거예요. 이렇게 미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양변을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양변을 미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죠. 얘가요, 미분이 돼요. 이 식을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문자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소문자가 돼요. 이거 fx 됩니다. 소문자. 이거 숫자죠, c. c가 숫자이기 때문에 얘랑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적분이란 뜻이고요, 얘가 미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안쪽부터 계산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요, 적분 후 미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상수항 다 지워집니다. 마지막에 미분을 때려버리면요, 상수는 싹 다 지워져요. 그래서 적분 후 미분을 했잖아요. 얘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얘를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요, 상수항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f' dx를 계산하면요, 얘 프라임 기호 있죠? 적분 때리면 프라임 기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요, fx 누가 되냐?
플러스 C가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왜냐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보시면 이걸 적분 때린 거니까 프라임교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때리면요, 얘는 f'x가 돼요. 그죠?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분을 이렇게 때려볼게요. 그러니까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f'x죠. fx를 미분했다는 거니까 f'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를 적분 때리는 거니까 누가 되냐? fx 플러스 c가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요,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뭐냐면요, 적분을 했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시면요, 미분을 먼저 한 거고요, 미분 후에 누구를 때린 거냐? 적분을 때린 거예요. 미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한 거냐? 적분을 때린 겁니다. 그럼 적분을 때리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상수항이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상수항 있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분은요, 상수항을 만들어요. 미분은요, 상수항을 막 없애고요. 근데 마지막에 계산된 놈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마지막에 미분을 때리기 때문에 상수항은 다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생긴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은요,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수항이 생기냐 사라지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잘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150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다음과 같은 이런 함수가 있대요. 150페이지 보시면요, fx가 누구라고 나왔냐면요, px제곱 그리고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dx라고 나오고요. 이 안쪽에 뭐라고 계산했냐면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예측이 되셔야 돼요. 적분한 다음 미분을 때리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있어요. 적분을 때리면 올라가요. 다시 미분을 때리면요,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그잖아요. 적분 때렸다가 미분 때린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얘는요, 이 식을요, 적분 때렸다가 미분 때려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갈 때 마지막에 미분을 때려요. 그럼 여기는 숫자 사라져요. 얘가요, px제곱 qx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잖아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미분을 마지막에 때렸을 때는요, 상수항을 다 없애버려요, 미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r이 사라지게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요, 미분을 먼저 때릴 거예요. dx 그리고 여기는 fx를 미분을 때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적분을 때리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함수가 있는데 미분을 때려서 차수가 낮아졌어요. 적분을 때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분으로 계산이 돼서 얘는 px제곱 플러스 qx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r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적분상수 c가 붙게 돼요.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얘를 아직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얘를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하면 얘를 적분하니까 얘가 3차가 돼요.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요. 3차, 2차, 1차가 됐다가 미분을 때리는 과정에서 얘는 1차가 또 다시 원래 차수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얘를 적분 때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네요. 얘가 적분을 때리고 마지막에 미분을 때린 건데 지금 얘는요 함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잠깐만요. px제곱 이거 계산해봐야지 알겠네. 왜냐면 여기가 적분 때리면 3차, 2차, 1차가 돼서 얘는 미분 때리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근데 얘는요 미분을 먼저 때리면 얘가 적분상수 C로 바뀝니다. 얘는 적분상수 C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굴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계산법 익히면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요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미분을 먼저 때리고 상수항을 먼저 했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넘어가서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 거냐면요 부정적분의 뜻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44페이지요 144페이지가 나왔는데 저는 146페이지를 먼저 들어갈게요. 146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부정적분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성질을 먼저 익힌 다음에 공식으로 들어갈게요.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은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그 146페이지에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 구조를 보시면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성질을 보시면요 얘는요 요겁니다. 첫 번째가요 인테그랄 kfx dx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다가 실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앞에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숫자는요 바깥으로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빼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요 k랑 상관없이 얘가 적분이 돼요. 적분돼서 대문자 fx로 이렇게 바뀌고요.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k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직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k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테그랄 fx라는 함수하고요. gx라는 함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돼서 여기 dx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두 개를 각각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테그랄을요. 인테그랄을 분배해서 인테그랄 fx dx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적분이 됐을 때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라지 fx 그리고 c가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대문자 g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c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도 c고 여기도 c입니다. cc입니다. 그 cc 아닙니다. 여기서 적분상수가 cc입니다. 중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G1, G2다 요렇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거 실수입니다. 얘 실수예요. 실수는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고 쓰셔도 되잖아요.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요. 얘는요 한 번만 써줍니다. 적분을 때렸을 때 그 식은요 적분상수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중복이 되면요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C는 적분당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왜 K에 영향을 안 받냐 이렇게 물으면요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KC를 쓰나 어차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실수배와 합차에 대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이 대문자가 뭐냐? 직접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직접 계산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직접 계산 들어갑니다. 정말 쉬운 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계산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건요, 토탈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 가지 배우는데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적분 계산은요, 인테그랄 K 누가 나오냐면요, dx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직접 적분할 거예요. 적분의 증명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시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미분해서 얘가 나오면 돼요. KX 미분하면 K 나오는 거 아니에요? KX 미분하면은 K 나오잖아요. 여기 KX가 들어간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한 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분상수 C만 붙여주셔야 합니다. 상수항을 적분하면요, 1차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EDX가 있습니다. 적분하시면요, E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3DX가 있습니다. 적분하시면 누가 되는 거냐면요, 3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분 공식 하나 끝났습니다. 적분 공식.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CF 참고적으로요, 문제 푸시다가 요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 보이네. 글씨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이게 인테그랄이고요, 달러 아닙니다. 이거 샤넬 갖고 막 이상해 보이는데, 이 적분기호하고요, dx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숫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요, 오타난 게 아니라, 적분하고 있는데 숫자가 없어. 그럼 막 이게 오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인테그랄 1dx입니다. 그래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정적분 계산 공식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짱 쉬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거 계산하고 싶냐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게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상수가 나온 게 아니라요, 어떤 식이 나와요. 그럼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의 증명은 미분을 통해서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를 미분 때려서 얘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미분을 때리면 차수가 하나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시드시간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여기가 n차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차잖아요. 그래야지 미분 때려야지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x 세제곱 아까 이거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차수 하나가 떨어져요. 그럼 얘보다 차수가 하나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 n 플러스 1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 실제로 한번 미분해 보세요. 얘 실제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 n이 되고 여기 n 플러스 1이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깔끔하게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미분해 보세요. 얘 나오죠?
이거 진짜 미분해 보시면 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붙냐? C가 붙습니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내가 또 쉽게 또 이걸 또 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이거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x 5제곱 하면은 6제곱이 되고 이걸 또 미분을 때려봐요. 이거 6제곱이 된다? 그러면 6이 내려가겠지? 6분의 1이 있으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과는요 딱 하나로 다 끝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공식은요 무조건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무조건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 얘를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 얘랑 역수 아니에요? 역수입니다. 이거를 두 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적분하면 부러졌어요. 얘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인테그랄 x의 4제곱 dx를 제가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x 쓰고요. 하나 늘려서 5 쓰고요. 역수치에서 앞에 하고 부정상수 c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천천히. x의 6제곱 dx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요. 하나 늘리세요. 7을 해요. 역수치에서 앞에다 써주세요. 7분의 1 나와요. 그리고 부정상수 c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인테그랄 x의 10제곱 dx가 있어요. 이거는요 무조건 요거밖에 안 돼요. 문과는 이게 끝이에요.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서 역수치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분해서 얘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더 한 다음에 역수치 한 다음 부정상수 c만 붙여주시면요 계산 다 끝납니다. 계산 다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잠깐 쉬었다가 얘는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세 번째서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은 끝납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딱 하시면요 적분 공식은 끝입니다. 공식상으로는 끝이고요.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인테그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온 거예요. ax 플러스 b 전체 n제곱 dx가 있습니다. 요게 있을 때 이거를 적분한 결과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보시면요 똑같아요. 이 형태하고 이 형태는요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을 미분 때려서 여기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차수가 하나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 그리고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분 때려주면 n 플러스 1이 만들어지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합성함수의 미분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함수는요 fx 기본함수입니다. 이거 그냥 미분 때릴 수 있어요. 이거 미분 때리면요 f'x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함수입니다. 그리고요 x의 n제곱 형태 이거 기본함수입니다. 이거 두 개만 기본함수고 나머지는 다 합성함수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n x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여기가 x로 나오면 괜찮은데 ax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 합성함수예요.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a n x
플러스 b 전체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얘를 미분 때리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게 빠져나가요. 그냥 무시하고 미분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렇게 미분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뺄 거예요. 근데 이 무시했던 게 미분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A로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미분 때리면 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분의 1이라는 걸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공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AX 플러스 B, 다시 말하면요 어떤 형태로 나온 거냐면요 이 식이요 1차식의 n제곱꼴로 되어 있어요. 1차식의 n제곱꼴로 되어 있어요. 누가? 여기 있는 이 식이요. 그러면 1차식의 n제곱꼴이 나왔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를 첫 번째로 보세요. 무조건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역수치합니다. 두 번째 역수치하고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세 번째는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도 역수가 돼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도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누구? 1차식의 n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계산되나? 얘가요, 요렇게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인테그랄 2x 플러스 1의 4제곱이라는 걸요, 적분을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2x 플러스 1을 먼저 쓰시고요. 여기 있는 거 무조건 하나 늘어납니다. 여기 역수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도 역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돼요. 공식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무조건 하나 더 하세요. 역수치하고 개수를 역수치하면 돼요. 요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 전체의 5제곱 dx가 나왔어요. 얘를 적분하고 싶습니다. 1차식의 n제곱꼴이에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도 한번 역수 처리가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요 3x 플러스 2 6제곱 쓸 거고 6분의 1 쓸 거고 3분의 1 쓰고요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시면 돼요. 얘는요 얘 미분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형태상으로 플러스 1 역수치하고 또 역수치한 다음에 C 붙이시면 돼요. 얘랑 얘랑은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 공식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공식상으로는요 딱 세 가지예요. 상수 형태 적분하는 거, 상수 형태 적분하면 1차 된다. K 적분하면 KX가 된다.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n제곱꼴이면요 지수 플러스 1 한 다음에 역수치 한 다음에 적분상수 C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어떤 식이 나왔다 1차식의 n제곱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요 하나 늘리고 나서 역수치한 다음에 이 개수를 다시 역수치하고 C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주의해야 될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이건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문제록서는 나와 있는데 정리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어주시면 좋냐면요 편한 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151페이지가 좀 여백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따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두 가지만 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장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알아두어야 할 적분 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적분 다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안 배우는 거예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적분들 하나도 안 배웁니다. 그러면 곱하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얘는요 전개를 해서 풀란 말입니다.
곱의 적분은 불가능하지만 곱의 미분법이라는 건 있어요. 곱의 미분법은 있습니다. 곱의 미분법. fx하고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앞미분 뒷미분 있잖아요. 곱의 미분은 있지만 곱의 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x 그리고 gx fx g'x 이런 곱의 미분법은 있는데요. 곱의 적분법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곱의 적분이 나왔다 그러면요, 뭐 하라는 거냐면 전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인테그랄 x-1 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왔어요. dx가 나왔습니다. 얘 적분하랍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곱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이렉트로 적분을 못 하십니다. 다이렉트로 적분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전개를 해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적분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요 누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적분하셔도 됩니다.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x의 4제곱 쓰시고요. 역수치하세요.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적분상수 c는요 2번 나오게 되는데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됩니다. 곱의 적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의 적분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내신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적분이 나오냐면요, 잘 나오는 적분이 이겁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 전체의 5제곱 dx 이거 적분하라. 내신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적분하라 그러면요, 아 맞아, 곱으로 연결된 거는 전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 까짓 거 5제곱인데 얘는요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식 변형해 줘야 돼요. 얘는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변형 안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형태들을 적분할 수 있냐면요, 이런 형태밖에 적분을 못해요. 적분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문과에서 나오는 거는요, 문과에서 나오는 적분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x의 n제곱 ax 플러스 b의 n제곱 형태, 요 두 가지 형태밖에 적분을 다이렉트로 못해요. 이거밖에 또 안 배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1차식의 n제곱 형태로 얘를 바꿔줘야 돼요. 1차식의 n제곱 형태로 바꾸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식 조작을 할 거예요. x가 있고요, 여기다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조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테그랄 여기 있는 얘하고 똑같은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가요 x 플러스 1 전체의 6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의 5제곱 dx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조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각을 적분 때리면 됩니다. x 플러스 1에 하나 더해서 7제곱 쓸 거고요, 역수치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역수치해서 개수를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요렇게 쓸 수 있죠. x 플러스 1 전체에 6제곱 하나 늘린 거예요. 이거를 역수치해서 6분의 1을 쓸 거고, 여기 앞에 있는 1이라는 값이 나가면서 또 역수가 돼요. 근데 얘 무시할 거고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요식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신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면요 곱의 적분 안 됩니다. 전개를 하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꼴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은 요게 잘 나와요.
100%는 아니고요. 99.9%. 아, 손을 이렇게 걸 수는 없습니다. 손모가지를 걸 수가 없어서 빠져나갈 근육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요, 못하는 사람 100딱 많습니다. 이거 저거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될 적분. 두 번째. 곱의 적분 안 됩니다. 곱하기로 형태에 있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요거 두 개밖에. 나머지는 못해요. 안 배워서. 두 번째는요, 어떤 거 나누면 분수꼴 보겠습니다. 분수 형태로 나온 적분을 하고 싶다?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워서 못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분수 형태의 적분이 있습니다. 치환 적분 뭐 저쪽을 이용하면요 계산 가능한데요. 문과에서는 또 이것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적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요, 요겁니다. 만약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 대상인 피적분 함수가요, 분수 형태로 나왔어요. 분수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라.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x의 n제곱 형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얘는요, 인수분해 후 약분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분수 형태의 적분이 나왔다 그러면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런 게 나왔어요. 인테그랄 x-1 x제곱 플러스 2x 얼마가 나온다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나 dx가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계산하고 싶습니다. 분수 형태 적분 못합니다.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에요. 인수분해를 하시면요, 얘가요, 인테그랄 x-1이 되고요, 여기가요, x-1 되고 x 플러스 2가 들어가요. 그리고 dx입니다. 그래서 얘를 약분 처리하시면 인테그랄 x 플러스 2 dx가 되고요, 바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바로 접근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는요 2분의 1 x제곱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 늘리고 역수 처리한 거예요. 이 접근하시면 2x 되고요, 적분상수 c를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뜻이에요. 분수꼴 형태 나오면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세 번째. 적분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는요, 적분 변수에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적분 변수, 이거를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분 변수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세 개를 써볼게요. 이 세 개의 뉘앙스가 다 틀린 겁니다. x 플러스 y dx, 인테그랄 x 플러스 y dy, 인테그랄 x 플러스 y dt. 세 개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dx, x를 변수로 보고서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dy, 이걸 접근 변수라고 있는데 y를 변수로 보고 접근을 하는 뜻이에요. t를 변수로 보고서 접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접근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얘 접근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요, x제곱이 됩니다. 얘가 변수니까 여기에 있는 1을 하나 늘린 겁니다. 2분의 1 요렇게 붙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요,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yx가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요거 접근하는 거예요. x를 변수로 보고서 적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얘 접근하겠습니다. 상수입니다. 얘 y가 변수예요. 그러니까 x, y가 만들어집니다. y가 변수입니다. x는요 숫자예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y 제곱 쓴 다음에 2분의 1 붙일 거고요.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 돼요. 얘는요. 그 다음 얘는요 t가 변수예요. t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이것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 적분하시면요 xt yt 적분상수 c가 붙게 돼요. 적분 변수가 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를 변수로 보고서 적분하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고백골 적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수형도 적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적분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적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뭘로 적분하는지를 아셔야만 적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주의해야 될 성질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1단원이 끝난 겁니다. 예? 벌써요? 1단원 자체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의 끝이에요.